전세 사기, 개인 회생, 교통 및 배달 사고, 채권 소송은 참 괜찮은 법무사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봉입니다. 아이씨, 이거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오랜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기 신입 기사분도 한번 매입 사기를 한번 당했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한번 터지고, 물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 하시는 우리 아는 형님이 오토바이 드디어 렌트를 끝내고, 신차는 아니고 중고 오토바이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제 같이 봐주면 좋은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 봐주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게 완전 신입 수준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셔서 당연히 오토바이 중고를 구매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건데 초보들은 정말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식이 없거든. 물론 나도 진짜 오토바이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어. 근데 오토바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핸들이 틀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감으로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저 정도 되면은 이제 감으로 때려 맞추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게 감만 필요하냐? 이제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어느 정도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토바이 진짜 초보분들을 위한 거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진짜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전문 지식이 정말 없다는 거, 하지만 경력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사기도 많고 별의별 오토바이도 많잖아요. 게이지도 초기하고 막 자기 맘대로잖아. 그래서 이 정도쯤은 알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게이지는 난 모르겠어. 초기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구매하겠죠. 배달용 오토바이는 크게 이제 PCS랑 이제 MX를 많이 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오토바이를 뽑으려면 참 희한하게도 배달 대행을 안 했던 오토바이를 뽑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PCS는 21년식 ABS부터 좋긴 좋아요. 왜? ABS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하거든. 근데 내가 금액적으로 좀 딸려. 21년식 이하 거를 사야 돼. 20년식이나 19년식 어쩔 수 없어.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출퇴근용이나 잘 안 나가더라도 그런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무리 안 타도 1년에 배달 대행으로 굴렸던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진짜 미니멈으로 1년에 15,000은 타요. 15,000도 너무 진짜 2만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킬로야. 근데 예를 들어서 20년식이 지금 23년이니까 23, 4년 됐죠. 대충 때려봐. 근데 배달 대행 했으면 당연히 6만, 7만, 8만, 10만 킬로 이렇게 됐겠지. 근데 한 3만 킬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배달 대행용으로 그렇게 오래 쓰지 않은 오토바이라서 상태가 괜찮습니다. 왜? 배달 대행은 일단은 스로틀을 시게 당기거나, 왜? 바쁘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배달 대행 했던 오토바이는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식은 낮은데 주행거리도 그렇게 안 길다, 짧다, 한 3만에서 4만 정도에서 끊겨 있다. 그러면은 상태가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으면 그거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있어요. 배달 대행을 할 때는 당연히 뒤에 탑박스를 달기 위해서 작업을 해두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갈려. 배달 대행을 했던 오토바이는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 정말 싸게 해서 다 달려있는 거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오토바이 상태만 보고 할 거다를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일단 안 좋으면은, 근데 나는 솔직히 뭐가 달려있지 않아도 상태가 좋은 오토바이를 먼저 구매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하다가 탑박스며 아니면은 거치대며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문제면은 아무리 코를 타도 오토바이가 퍼지면은 답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으로 많이 나가요.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열선부터 시작해서 탑박스까지 하면은 당연히 금액적으로 좀 많이 깨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아 난 오토바이 그래도 상태 좋은 걸 찾을래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세이브가 돼요. 네, 오토바이 진짜 배달된 허방에 몬 거는 진짜 얼마 못하고 진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식이 오래된 게 저렴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거를 찾는데 그나마 상태 좋은 걸 찾으려면은 키로수가 생각보다 적은 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달된 오토바이가 당연히 PCS랑 MX는 많겠죠. 잠깐 담배 좀 사자. 좀 담배를 먹구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어. 인생이 고달픕니다. 아무튼 뭐 두 번째, 배달된 오토바이가 많아. 그리고 연식이 22년식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배달된 오토바이 탔으면 대충 보면 뭐 조금 탄 거는 15,000km, 뭐 많이 탄 건 30,000k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30,000km 타나 15,000km 타나 당연히 10,000km 이하 게 최고긴 해. 근데 비싸잖아. 근데 15,000km나 20,000km, 30,000km대 아니면은 40,000km대를 구매하려면 이거 하나만 보면 구동계를 털었냐 안 털었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36,000 정도 탔어. 근데 구동계 털었다는 얘기가 없어. 아니면은 뭐 당근 거기에서 이제 채팅을 딱 치면 혹시 구동계 한번 갈았나요? 안 갈았대. 그러면 웬만해서 안 사는 게 좋아요. 또 갈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갈아야 됩니다. 왜? 보통 구동계는 뭐 이게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진짜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15,000대 진짜 구동계 갈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20,000에서 25,000대 갈아야 되는 사람 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좀 내구성 좀 길게 씁니다. 근데 이제 험하게 쓰는 사람들은 15,000대 진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5,000인데 구동계를 안 갈았어. 뭐 다 됐다는 소리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거 초보자들은 아무리 시동 켜갖고 뭐 경운기 소리가 난다, 소리가 좀 이상하다 잘 몰라. 얘 뭐 소리가 뭐 제각각이라 물론 부드럽게 쏙 나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구동계 갈았다 30,000km에도 괜찮아요. 구동계만 갈면 괜찮아. 구동계 갈았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진짜 나는 돈이 좀 돼 괜찮아 그럼 신차를 뽑으시거나 10,000km 이하 거 구매하시면 좋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 정도 됐다 싶으면 무조건 구동계를 얘기를 해봐야 돼. 근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구동계 안 갈았는데 갈았다고 뻥치는 경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구동계 간 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들입니다. 핸들. 자, 보통 사고가 났거나 오토바이는 굉장히 핸들 쪽이 사고 나거나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산발이라고 하죠. 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탈탈탈탈 털려. 두 손 놓고 타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게 다리가 뼈서 달리기를 그러니까 잘 못하고 이제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친 거야. 다친 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다는 얘기고 혼자 자빠졌거나 아니면 크게 부딪혔거나 해서 산발이가 틀어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들이 이제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발로 콩콩이 뛰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비 오는 날에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나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주행할 때 알면 뭐 진짜 그냥 평상시에도 이 산발이 틀어진 거는 솔직히 오토바이가 거의 뭐 반 이상 상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고칠 수는 있지. 근데 그만큼 가격도 이제 수리 비용도 좀 어느 정도 들고 위험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웬만해서는 오토바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이건 초보자의 시점이에요. 내가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 그럼 하지 마시고, 자 나는 어느 정도 용기가 있다 그러면 구매하러 가서 잠깐 타봐도 되겠냐고 해요. 그래서 약간 20km 30km대에 손을 살짝 놔봐.
될라나? 40km는 위험하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무서우니까. 두 손을 어떻게 놔? 무섭잖아.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고 무섭지 않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30에서 40km대나 아니면 10km대 가다가 완전 급브레이크는 아니어도 내가 조금 세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걸 생각으로 두 개를 싹 잡아보세요. 평지에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는 건데 이제 너무 급하게 밟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세게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싹 멈춰야 돼. 이게 평평하게 멈춰야 돼. 근데 그렇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어. 옆으로 이렇게 밀려서 브레이크가 잡힌다. 아니면은 살짝 균형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멈춘다거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은 있는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면으로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진짜 나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보시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진짜 일반적인 오토바이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찜찜해.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 소리는 진짜 초보자는 진짜 좀 힘들어. 어려워. 근데 이제 몇 가지 체크는 할 수 있어. 이게 엔진 소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거다. 근데 일정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 밸런스 이런 거죠. 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요런 경우가 있지. 근데 이거는 뭐 그 밸런스 조절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솔직히 소리는 운명에 맡겨야 돼. 그냥 진짜 깔끔하게 들리면 그냥 좋은 건데, 그냥 타보다가 별 문제 없는 소리인 것 같고 그냥 깔끔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솔직히 소리는 답이 없어요. 그냥 오토바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처음에 이제 키로수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까였나, 상태가 이제 A급인가 S급인가 그런 거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이 정도 탔구나라고 느껴지거든. 그것만 보면 알고,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핸들 손잡이를 한번 보세요. 핸들 손잡이가 오래된 것 같다.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핸들 손잡이가 많이 닳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작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오래된 건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아무튼 간에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봐주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리 앞에서 이게 핸들이 틀어졌다 안 틀어졌나 봐도 몰라. 초보들은 이게 뭐 5도 틀어졌다 10도 틀어졌다 이거 진짜 몰라요.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느낌이 안 좋다. 아까 누가 뭐 뒤집어 까놨다고 하더만 진짜 뒤집어 까놨네. 아무튼 아무쪼록 오토바이 잘 구매하시고, 진짜 솔직히 좋은 오토바이 구매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해서 열심히 좀 일 좀 해보고 있다는 사람 사기나 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 진짜 고지고대로 다 믿고 가지 마세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진짜 초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는 이만큼 그래도 정확한 게 없다고 보면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 콜 타야 돼요. 안녕.